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사드립니다. 1부에서는 시가총액 코스피 52 이상 또 시가총액 30 이상의 코스닥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는 시총 1조 이상의 종목들, 이건 좀 안정적으로 대형주에 투자하실 분들에게는 선호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해 드렸고요. 이제 3부에서는 시가총액 1조 이하 중에서도 잡주들 말고 시가총액 1조 이하들 중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할 수 있는 종목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네, 개별 종목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이미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잠시 잠깐 좀 마지막 불꽃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주린이 분들은 구경만 하시고요. 아예 그냥 사실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린이 분들은 좀 위험한 종목들이에요. 왜?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과 60 이격도들이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불꽃을 싸지를지 아니면 또 푹 꺼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린이 분들은 되도록이면 건드리지 마시고 다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메가스터디 교육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들고 있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향후 흐름은 어떨지에 대해서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메가스터디 교육을 갖고 왔습니다. 이건 딱 끝났습니다. 얘기가 이미 교육료는 싣지 않고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국내 1위 탑입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2위가 디지털 대성 이런 거 있는데요. 네, 잽시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20년 만에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있죠. 그럼 당연히 메가스터디 교육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요 60선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있었고요. 요런 봉 있지 않습니까? 요런 봉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요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긴 요런 봉들이 한번 나오면 일단 눌림을 주고 다시 상승을 하는데 이 봉을 다 잡아먹으려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봉을 갖다 기준으로 본다면 이게 69,700원이잖아요. 이제 여기 갖다가 보러 가겠죠. 여기를 보고 꺼질지 위로 올라갈지 생각해 본다면 저는 위로 상방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스터디 교육이 굉장히 지금 아까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실적이 퀀텀 점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65,400원이 일단 맥점인데 이거는 주린이분들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5일선하고도 간격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갈 수도 있지만 조정을 받고 갈 수 있기 때문에 65,400원 정도가 이제 맥점으로 보이는데 5일선까지도 분할 매수할 생각으로 한번 고수분들이라면 접근해 볼 만하고요. 회사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도 외국인들이 손바뀜 현상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기관들이 좀 모았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모으고 있어요. 코미콘은 반도체 세정, 또 특수 코팅, 정밀 세정하고 있죠. 매출 구성이 코팅이 52%, 세정이 38%, 나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회사도 역시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사들 중에 120선까지 내려오는 회사들도 이제 있고 61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회사들인데 얘는 61선에서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죠. 여기서도 61선에서 마무리, 여기서도 61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했으니까 이 봉이 굉장히 큰 봉이 좋습니다. 그렇죠? 10%까지 딱 올라가는 봉인데 내일 맥점이라면 66,700원부터 5일선까지겠죠. 5일선이 여기까지 한 65,000원, 66,700원에서 65,000원가량이 매수 타이밍으로 보이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로는 71,300원 정도가 저항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74,300원이 저항선이라고 보여지네요. 계속 이렇게 고점을 보시면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까요? 이런 회사들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면서 가고 있잖아요. 전형적인 이게 뭡니까? 상승 채널입니다.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요 위로 가겠죠. 만약에 반도체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반도체 업황이 크게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겠죠.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반도체 쪽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코나이는 이때 상장 거래 정지 당하고 나서 몇 년째 이만큼 거래 정지 당했죠. 3월 달부터 작년 10월 달까지 거래 정지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얘는 또 실적도 좋지만 또
이재명 씨 테마에 엮여 있죠. 그래서 여기 43,300원, 47,700원, 41,500원 정도 요 정도 사이에서는 반등을 좀 해줬는데 흐름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위로는 44,650원이 저항이 있겠고요. 고위는 이제 전 고점이 47,000원이 저항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뭐 얘는 땅보다 스마트 카드도 있고 뭐 선불형 카드 또 지역 화폐 이런 것들 이슈도 있고 또 요즘엔 또 블록체인 쪽으로도 또 엮이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많이 엮입니다.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도 엮이니까 한번 차트상만 보시고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을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손절 라인은 지금 상황에서는 60선이 손절 라인이 되겠죠. 칼같이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몇 년 동안 물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니셈 제일 좋아하는 제가 종목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저도 단기간에 크게 또 이런 것도 제가 세게 들어가거든요. 크게 큰 수익과 큰 수익금을 내고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어갖고 제가 수강생 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고 한 종목입니다. 일단은 14,800원과 15,050원 요 사이가 내일 다음 주 맥점이 될 것 같아요. 5일선 좀 올라오니까 5일선까지 좀 쉬다 보면 올라오니까 그 가격이 그 가격일 겁니다. 14,800원 언저리와 15,500원 요 사이에서 한번 눌림을 준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유니셈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소개했는데 혹시라도 또 처음 들어오신 분이 계시니까 유니셈이 이제 반도체 그 공정 중에 스크러버를 30% 정도 생산하고 칠러도 다 30%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좀 포집해가지고 다른 데도 안 나가게 해갖고 하는 친환경 설비죠. 그리고 칠러 같은 경우는 온도 조절을 하는 겁니다. 온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크러버, 칠러 가장 핵심적인 장비를 만들어요. 같은 회사로는 GST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니셈이 1입니다. 유니셈 1등 패면 1등을 패야 됩니다. 푸른저축은행은 다행히 제가 수강생분 중에도 조금 이렇게 물리신 분이 거점 부분에서 물리신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매우 안타까운데 전체적으로 그거 봤더니 요 15,500원과 16,250원 사이가 강력한 지지선이었는데 다행히 그걸 안 쓰고 올라갔거든요. 그게 좋은 겁니다. 이게 5일선 시커먼선 보면 더블딥이죠? 더블딥으로 올라가니까 매우 좋고 얘는 뭐 실적 이런 것과 관계없이 윤석열 씨 테마주죠. 윤석열 씨 테마주고 제가 그분에게도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이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으면요 절대 외봉으로 죽지 않습니다. 뭐 헤드앤숄더로 죽던 쌍봉으로 죽던 한 번은 이 근처에는 와봤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푸른저축은행은 실적주라기보다는 정치인 테마주로서 뭐 공략해 볼 만한데 당연히 이런 종목을 물렸다가 손실 나면요 다음 대선까지 5년 동안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손절 칼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9,200원과 2만원 사이에 요 사이에서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잡고 나서 전 고점이거나 요 봉의 제일 끝에 그러니까 요 봉의 종가죠 24,100원 요 정도 24,100원 요 정도에서 일단 한번 털고 전고점 돌파할지 안 할지 봐야 되는데 지금 기세라면 전고점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제가 하나 더 그어 놓을게요. 이 선을 제가 요걸 왜 체크를 안 했을까요? 24,100원 24,100원 요 정도 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거나 뭐 이 종가 이 시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이렇게 요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른저축은행은 그렇게 대응하시고요. 화신이 자동차용 샤시 있잖아요. 샤시 우리는 샤시라고 그러죠. 샤시 바디 파트에서 뭐 프론트 레어 그러니까 암 같은 거 이런 걸 만드는데 회사가 보니까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를 좀 해봤더니 주말에 공부를 해봤더니 괜찮은 종목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또 소개하는 IR도 보고 동영상도 봤더니 포니 때부터 같이 현대랑 협업을 맺었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한 46년까지 40년 넘게 현대자동차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현대기아차 거기다가 지금 중요한 것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것이 EV 전용 플랫폼에 60% 이상을 수준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빡 올랐고요. 여기서 요 박스권을 잘 형성 후에 박스권을 돌파하는 첫 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까지 빵 터지고요. 그래서 화신은 이게 단순 테마나 이런 종목이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기아죠. 이제는 바뀌었죠. EV 전용 플랫폼도 있고 해서 좋아 보이고 또 얘가 또 폭스바겐 MEB 뭐 플랫폼 이름입니다. 폭스바겐에서도 플랫폼의 수주를 좀 했더라고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도 이 회사의 그 어떤 샤시 용품이라든가 바디 파트 쪽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아 보이고 이 봉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봉으로 보이거든요. 맥점은 5,650원, 그 밑에서부터 5,500원 정도까지 요 사이가 지금 매수할 수 있는 눌림 기회를 준다면 좋은 종목 좋게 한번 매수해 볼 것 같고요. 그 위로 날아가면 이제 제 거 아닙니다. KC케미컬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게 그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쪽 바이오 디젤하고 바이오 증류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얘가 그 친환경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지금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하고 무려 92% 성장했습니다. 92% 1분기가. 그리고 또 2분기 같은 경우도 팜유 가격도 상승한 데다가 그 바이오 디젤 혼합유 비율 이것도 늘어나고 있고요. 당연히 지금은 RPS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 그러죠. 이게 확대돼 갖고 이 회사에도 좋은 데다가 2분기에는 또 바이오 디젤도 혼합 의무 비율이 상승하거든요. 이 회사 제품 많이 쓰이게 되고 판가가 올라가고 그러겠죠. P와 Q가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크게 보시면 전고점 부근입니다. 그죠? 전고점 부근에서 이게 이제 몇 년 거니까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뭐 커비드 핸들 작게도 커비드 핸들이고요. 이렇게도 커비드 핸들이고요. 윌리엄 오닐의 커비드 핸들 여기서 제가 강의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좋은 정보 많으니까 찾아보세요. 커비드 핸들 정도의 신고가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KC케미컬 이게 그냥 잡주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펀더멘탈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지금 최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갈 가능성이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한국가구 그래서 얘는 뭐 이제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볼까요? 120선 보겠습니다. 눌림을 준다면 이렇게 하고 8,370원 가량부터 8,600원 요 사이 5일선이 되겠죠? 8,500원 이 정도 사이에서 한번 정도 매수해 볼 만 하고요. 만약에 얘가 20선 두 개면 얘도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60선과 120선과의 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격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얘는 또 조정을 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그거는 이걸 갖고 있는 세력 형님들 마음이시기 때문에 세력 느님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는 한국가구 갖고 왔습니다. 한국가구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카르텔이라고 있잖아요. 백화점이라든가 저희 집에도 좀 있는데 카르텔이라는 거 수입 가구 또 수입 브랜드 이런 거 많이 위탁해 갖고 전문적으로 팔고 있어요. 이게 또 한마디로 보복 소비의 일환이죠. 보복 소비의 일환이니까 인테리어 회사들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가구 회사들도 가구도 또 좀 더 비싼 거 사고 싶어하는 게 늘어나고 우리도 지금도 제가 뉴스 봤더니 무슨 샤넬 백을 사려고 아침부터 대기하는 인원이 두세 시간 서너 시간 걸리니까 아니요 누가 알바를 시킨대요. 네가 기다렸다가 사갖고 오면 내가 60만 원 더 줄게. 네, 그런 기사를 내가 봤거든요. 아까 대단하죠. 지금 그래서 보복 소비는 중간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제 저성장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아예 플렉스 해버릴 때 평소에는 아껴요. 평소에는 쓸데없는 돈 안 쓰고 먹는 것도 좀 그냥 크게 고급스럽게 안 먹고 아끼다가 플렉스 하고 싶을 때 그 돈을 왕창 쓰는 겁니다. 호텔 그래서 호캉스라는 게 있고 그죠? 저 여기서도 풀빌라를 자주 가고 있고 또 애들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구도 우리나라 동서가구 동서가구 아무도 안 사겠지만 우리나라 가구도 한샘 살 거 카르텔 사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 거에 아끼고 그게 이제 주인간 그걸 가유 경제라고도 합니다. 복잡하게 경쟁까지 하면은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래서 딱 두 가지만 장사가 됩니다. 뭐가 장사가 될까요? 최고 사양품들, 최고가 분들, 명품들 하고 그다음에
가성비 짱인 제품들. 그 중간 거는 어중쩡해요. 장사를 하더라도 그런 장사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그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제 수강생분들도 또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무슨 업종 하는지까지는 제가 솔직히 여쭤보진 않았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맛집으로 굉장히 소문난 집, 혹은 굉장히 비싼 집, 아니면 가성비로 때리는 집, 뭐 음식이든 뭐든, 그렇게 앞으로 경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저성장 국가기, 우리나라 국가기 때문에.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 가구, 그래서 수입 브랜드, 고급 브랜드, 최상급 고급 브랜드를 가져와서 파는 회사라서, 얘가 이제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한번 지켜볼 만 하고요. 맥점으로는 이미 6,900원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지만 이거 좀 5일선 올라오면 사람들 이런 거 굳이 따라살 필요 없어요. 한국 가구가 뭐 물론 인테리어 섹터로서는 또 보복 소비 쪽으로는 주도주 섹터에 살짝 끼긴 하지만 주도 섹터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안 오면 안 사면 됩니다. 이것도 맥점 보고 사고, 얘가 만약에 7,240원을 돌파해버리면 이제 위로 또 갈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있겠죠. 정다운은 뭐 딱 우리 그 오리 따라다니는 그 그림 있죠? 오리 육가공 하는 회사입니다. 다시 좋아지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일단은 지금 60선과 20선, 초록색 60선과 빨간색 20선 사이에서 5일선이 이렇게 있다가 지금 통과하면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 것 같아요. 뭐 오리고기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다운 같은 경우는 여기서 3,510원에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해줬고요. 3,700원 여기를 돌파한다면 다음은 3,990원, 3,400원 사이. 그다음엔 다시 전 고점이 되겠죠. 정도원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린이 분들은 여기 요쪽 파트는 대통령 접근하지 마시고, 아까 1부, 2부에 들었던 좀 큰 것들 그런 것도 접근하시고요. 저는 이제 뭐 메가스터디 교육도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고, 코미콘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반도체 쪽 살아납니다. 누가 뭐래도. 코나에는 조금 이제 정치인 테마주의기도 하고 하니까 좀 무섭지만, 일단 요 급등한 이후에 여기에 이 박스권을 지켜내고 했기 때문에 여기만 통과가 된다면 또 굉장히 크게 시세를 한번 이만큼 올라갔고, 또 이만큼, 이걸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이만큼 올랐던 이 탄력과 이만큼 지금 박스권을 이루었던 그것만큼 상방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올라가거나 이 정도 올라가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술적으로 그냥 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회사 내용도 사실 좋긴 좋습니다. 근데 그건 다 반영된 가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유니셈은 당연히 좋고요. 푸른저축은행은 코나이랑 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요 봉이 좋은데 이미 이제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5일선과 이미 이격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급하게 올랐다가 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인분들은 절대 촉수엄금입니다. 제시케미칼 매우 좋아 보이죠. 네. 요 정도 한국하고 정다운 요 정도로 제가 다음 주에 공략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주는 제가 저번 주에 건방지게 이제 좀 발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역시 시장이 저를 갖다가 매질을 해줬고요. 저 역시 매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뭐 16년 차든 26년 차든 시장을 갖다 이렇게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큰일 나는 예. 다행히 저도 뭐 대응을 좀 잘 했고요. 제 수강생분들하고도 매일 이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카톡으로 실시간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수강생분들도 대응을 좀 잘 해 주셨을 것으로 보이고, 또 그런 분들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예단하기 이르지만 그래도 좀 낫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금요일날 미국도 급등을 했죠. 반도체 쪽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급등을 해놓은 상태라서 우리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어요. 반도체들 다 갖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내일 시초가에 아마 갭 상승에서 출발한다면, 뭐 1% 이상, 1%에서 2% 사이 갭 상승을 해서 출발한다면 살짝 일단 덜어냈다가 갭 상승하면 또 꺼지기 마련이거든요. 갭 상승한 거 갖다가 위에서 고점에서 그걸 다 터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유니셈을 가지고 계세요. 유니셈을 가지고 있는데 유니셈을 살짝 갭 상승해서 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2, 3%든 3, 4%든 갭상승에서 출발하면 그때 가지고 있는 물량이 예를 들어 100주다. 100주면은 한 뭐 30주 정도에서
한 50 정도, 아침에 객상승해갖고 9시 반 정도나 그 정도까지 많이 상승하고 10시간까지 상승할 때 조금 이제 털었다가 점심시간에 또 조금 거래가 좀 수그러들면서 좀 줄어들었을 때 또 30주 그 가격 그대로 산다면 33주를 살 수도 있고 34주를 살 수도 있고 40주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걸 주식수 늘리기라 그러는 건데, 물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갖다가 그렇게 괜히 하다가 아침에 4% 올랐는데 나중에 9% 오를 수도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가 될 수도 있고 닭전돈 댕댕이 지붕 쳐다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조금 이제 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에게 영역입니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침에 갭상승할 때 살짝 좀 현금화 시켜갖고 오후에 또 같은 종목을 기왕이면은 몇 번의 클릭으로 해서 더 주식수를 늘릴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근데 그거는 중수 이상들 고수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침에 갭상승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또 갭상승하면 약간의 현금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